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해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환영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소추에 대해서 전원 일치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또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부터 먼저 이야기를 들을 텐데요. 전 의원께서 먼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오늘 8대0 전원 일치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죠. 이제 이것은 저는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감사원장이랄지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은 결국은 파면을 위한 탄핵이 아니라 권한 정지를 시키기 위한 이런 탄핵이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그 민주당의 줄탄핵으로 인해서 국정 마비가 왔다. 또한 이런 것이 결국 비상 조치가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그 나타난 이런 그 탄핵 사건의 결과를 볼 때 민주당의 근거 없는 줄탄핵이 결국은 국정 마비의 발목을 잡았다. 지금 이 4명의 오늘 선고된 감사원장을 비롯한 4명의 권한정지 기간이 98일이거든요. 석 달 넘는 기간 동안 이유 없이 권한정지가 되어 있어서 감사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운영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고 이러한 줄탄핵이 근거 없이 국정 발목 잡기라는 것이 오늘 입증이 됨으로써 결국은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이러한 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저는 정당성의 어느 부분, 상당 부분은 오늘의 이 결정으로서 상당 부분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평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평의 그리고 또 결론 도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병욱 전 의원의 얘기도 듣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죠.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감사원 감사의 정당성 이거로 이제 탄핵 소추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창수 지검장 외 2인 총 3인은 도이치모터스 부실 수사 관련된 탄핵 소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헌법적인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결과적으로는 기각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게 많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헌법과 법률 위반의 내용은 있는데 탄핵에 준할 정도의 중대성은 아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에 탄핵을 소추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성이 입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이창수 지검장의 기각문에도 보면 검찰 수사에 의문이 남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는 여전히 검찰 수사에 의문이 있다는 것을 헌재가 인정한 거죠. 네.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 소추권의 남용은 아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의 위반 또는 의무는 있다. 그렇지만 탄핵에 준할 정도의 중대성은 부족하다.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으로서는 국무위원과 그다음에 감사원장 또는 검사들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게끔 하는 경쟁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일을 잘 해달라는 의미를 담은 그런 탄핵 소추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을 하되 그 내용에 들어가 있는 의미들도 국민들께서 좀 읽어봐 주시고 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냈는지 이 부분에서도 좀 공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이준수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대4 기각이 됐습니다만 4대4의 의견으로 기각이 됐던 것인데 이제 오늘은 8대0으로 전원 일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그 기각 결정은 예를 들어서 관저 공사에 관한 그런 것은 부실 감사가 아니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이루어진 뭐 이런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이랄지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한 뭐 이런 것에 대한 감사는 오히려 어떤 그런 그 표적 감사가 아니었다. 오히려 정당한 감사였다고 해서 오히려 정당성을 오히려 이제 확보를 해준 이런 결정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결정문을 보더라도 제3자 김건희 여사를 어떤 그런 그 수사기관, 뭐 검찰청이 아닌 제3기관에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것은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것은 충분한 재량권의 내용이다. 뭐 이러한 것이 오히려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 과정이랄지 또 아니면은 또 수사 결과에 대한 오히려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8대0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유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되었을 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대표 그리고 나경원 의원 등을 지금 면회한 장소 자리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비상계엄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적으로 마음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 비상계엄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면회를 다녀온 의원들이 전문으로 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온 것처럼 최재 감사원장에 대한 감사가 탄핵이 결국 8대0으로 전원 일치로 기각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뒤집어 보면 명분 없는 그런 탄핵이었다. 결국 탄핵권의 남용이고 이것을 하기 위한 이것을 왜 그러면 민주당에 몰아붙이는 것이냐. 이것은 민주당의 뜻대로 감사원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런 잘못된 것을 감사라고 하는 데에 대한 그런 불만 결국은 국정 발목 잡기였다는 것이 오늘 재판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 탄핵 남용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민주당의 진지한 반성뿐만 아니라 뭐 제도적인 그런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감사원장에 대한 이런 그 탄핵 움직임이 비상계엄에 이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런 동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도 오늘의 이 탄핵 결과는 기각 결정은 치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있어서도 영향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줄탄핵 또는 예산 삭감, 그건 본인의 생각이죠. 그래서 저희가 망상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는 본인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가 있을 때만이 비상계엄 조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더라도 국회의 기능은 유지시켜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과 법률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객관적 조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도 안 거치고 국회 통보도 안 하고 계엄구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체포조를 만들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리고 장기 집권을 꾀하려고 했던 그게 이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줄탄핵이다, 뭐 예산 삭감입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의 망상 속에서 나오는 비상계엄의 명분이고 헌법과 법률에는 그게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탄핵이라는 게 정말 국민들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요. 우리나라는 거의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다수당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에 대해서도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삭감을 하려고 해도 정부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수당이 과반수 통과를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법안이 공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인사청문을 정부가 추천한 장관 후보자를 인사청문을 해서 정말로 많은 부적격 사유가 드러나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또 장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현재 헌법상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럼 이 대통령 권한을 국회가 제어를 해야 되고 견제를 해야 되는 게 목표이지 않습니까? 네. 또 이번 작년 총선에는 거의 야당의 190석을 몰아준 게 국민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그런 뜻으로 표를 몰아줬으면 그에 상응하게끔 당은 또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라도 장관이나 검사나 감사원장이 좀 제대로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보면서 일을 해달라라는 경종의 의미도 상당히 담겨 있는 겁니다.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이 소추가 되고 상원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엄격하게 심판하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한다 해서 이것이 마치 국정마비다 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정을 마비시킨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본인 스스로가 비상계엄을 발표하면서 대한민국 국정이 엉망이 됐고 국제 신도가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장관과 감사원장이 있음으로 해서 일정 정도의 행정에 있어서 영향은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나름대로 그 탄핵을 소추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에서 충분히 좀 인정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 두 드리겠습니다.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해보신 것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는데 앞서서의 그 탄핵 부분이 과연 그 비상계엄의 요건이 되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탄핵을 계속한 것이 남용이 아니다, 견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두 가지로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듣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탄핵 남용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그건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신 1948년부터 2022년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 건수가 21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3년간 발의된 탄핵 건수는 이것보다 8건이 많은 29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그동안의 그 헌법에 탄핵권이라고 그렇게 명시돼 있었던 것은 어떤 그런 경고성 이런 것이 아니었죠. 정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헌법상 또 법률상의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때 탄핵을 하라고 최후의 수단이다. 그렇게 국민들이 부여한 것이 이게 탄핵권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 헌법에 있는 이 탄핵권을 국민들로부터 받은 탄핵권을 너무나 남용을 했죠. 그리고 그중에 한 건이라도 지금 탄핵이 인용된 게 있습니까? 지금 8.8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이것이야말로 이 수치가 보여주는 것, 결과가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당연히 탄핵권의 남용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러한 국민적 심판이 저는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민주당 의원들께서 탄핵 소추안을 읽어보신 것인지,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준비 기일에 탄핵 사유가 불명확하다. 불명확하면 각하 사유예요. 탄핵 사유가 불명확하고 이것을 밝히라고 오히려 기회를 줄 정도로 아주 부실한 이런 탄핵 소추서가 국회를 무사 통과를 해서 그래서 탄핵 재판소까지 헌법재판소까지 왔던 것이죠. 이렇게 진지한 어떤 치밀한 또 준비 없이 이렇게 발목 잡기식으로 했던 것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시절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표적 감사를 하고 그리고 또 관저 공사를 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 나오지 않고 또 이창수 검사장도 마찬가지죠. 중앙지검은 뭐 이재명 대표에 관한 또 수사를 하는 반면에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또 무혐의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것이 지금까지 이러한 이유로 탄핵 소추가 된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것은
지금 수치가 보여주고 결과가 보여주는 이러한 것은 정말 국정의 마비를 목적으로 하는 국정 마비만이 목적인 것이 지금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비상조치를 결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 오늘 저는 탄핵 결과가 비춰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8건 중에서 한 번도 지금 기각이 아닌 경우가 없다. 즉 이렇게 결과만 봐서는 과연 탄핵을 최후 수단으로 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맞는 것이냐, 최후 수단으로 쓴 거 아닌 거 아니냐, 남용한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의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새겨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희가 탄핵을 소추한 것이 100% 잘했다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국회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정말 부적절한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해버려요. 그리고 검사들도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주가 조작에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문 수사를 하고 핸드폰도 반납하면서 수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300 몇십 번의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 과연 그러면 야당은 어떤 견제 수단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겁니다. 야당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어색이 많다라는 거로 할 수 있는 게 법안을 통과시키고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탄핵 소추안은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탄핵 소추안을 국민들의 시선에 봤을 때 좀 많이 했다. 그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시고 이런 법상에 나와 있는 탄핵이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겸 조치의 정당성으로 가서는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네. 갈 수도 없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겸은 엄격한 헌법과 법률의 절차와 내용과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대로 줄탄핵 많이 하니까 예산 깎으니까 비상겸 조치 발표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야말로 망상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 우리가 허술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헌법과 법률을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 와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유지하고 존속되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 한 사람의 망상으로 인해서 비상계엄을 조치를 발동을 하고 군인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고 체포조를 만들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한다? 그건 용인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완전히 사안이 다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문제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큰 오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말로만 듣고 다음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재 감사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임명이 돼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뭐 이러한 견제 수단이 탄핵이라고 하면 그것은 탄핵권을 남용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결국은 경고성 탄핵이 정당하다는 그런 논리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경고성 계엄도 정당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멈추겠고요. 오늘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온 이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이 되었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민주당에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나왔던 얘기는 뭐 두 분께서 했던 얘기였기 때문에 넘어가고 중요한 뒷부분입니다. 즉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었지요. 먼저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뭐 오늘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시적절하게 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양 당이 선제적으로 모든 어떤 결과 나오더라도 존중해달라, 또한 승복하겠다, 이러한 선언을 해달라,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는 것이 지금 55%고요. 기각돼야 된다는 것이 39%입니다. 한 16% 정도의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어떠한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55% 아니면 39%의 국민은 여기에 불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수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이 더 탄핵 심판 결과로 인해서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치권이 노력해야 될 것은 이제 다가오는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두고 통합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그 국민의힘에서 선제적으로 결과를 존중하고 또 승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저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선언에 동참을 함으로써 지금 광화문에 사실은 찬반 집회가 서로 열리면서 대한민국의 좀 분열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인데요. 그런 것을 보는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이러한 메시지를 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따 잠시 뒤에 하긴 하겠지만 엠브레인 퍼블릭과 K-스테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만 18살 이상의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한 NBS 전국 지표조사 결과의 여론조사를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점, 잠시 뒤에 뭐 다시 한번 질문의 기회는 있을 것 같고요. 앞서서도 얘기 나왔지만 결과에 승복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뭐 당연한 말씀이죠. 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고요. 아마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저희 당도 당연히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아직 이제 누가 얘기를 하느냐 그건 저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수긍을 해야 되죠. 근데 저는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헌법재판소에서 어차피 탄핵이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될 걸 생각하고 미리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는 비상계엄이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극우 지지자들이 집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탄핵 기각에 서명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청원을 내는 이중적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경선을 앞두고는 또 극우 지지자들의 분위기에 편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탄핵에 반대를 하고, 또 국민들 앞에서 인터뷰할 때는 또 탄핵에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또 이런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엇박자를 내는 그러한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사실 이 탄핵 심판은 아주 심플하거든요. 예, 전 국민이 방송을 지켜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증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률학자들은 8대0 탄핵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사례보다도 훨씬 중하고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탄핵 심판은 인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영세 비대위원장은 탄핵이 인용되는데 지지자들은 강렬하게 반대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최재희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의 헌법재판소 결과에 물타기해서 본인의 나중에 처신의 난처함을 미리 피하기 위해서 선수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국민의힘의 딜레마를, 내부적인 진퇴양난을 그대로 드러낸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네.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승복을 하겠다고 한 것은 그것은 뭐 다른 것보다 이 탄핵 선고 이후에 그 파장을 걱정해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통합이 필요하고
선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승복을 한다는 그런 선언이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그런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의 논리는 민주당에 유리한 지금 결과가 나올 걸로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더더군다나 승복을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승복합니다. 예, 그런 네, 면에서 승복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어떤 뭐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의힘은 어떤 그런 현재 좀 상황보다는 오히려 국민의 통합 그리고 분열과 갈등 이러한 것을 집권 여당으로서 좀 더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자는 측면에서 오늘 선제적으로 승복하겠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낸 것이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에서는 아직 그런 메시지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오늘이라도 이 부분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뭐 유불리를 떠난 그런 대승적 견지에서의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실천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국민의힘의 스탠스를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오늘 저런 메시지가 왜 나왔을까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 말씀대로 정말 국민의힘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승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네, 민주당만 승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앞서서 헌법재판소한테 올라갔던 탄핵 심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급한 것은 대통령의 탄핵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제일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빠르게 다른 것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사원장이나 검사 3인이 있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한덕수 총리 사건의 선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럼 과연 먼저 해야 될 것이냐? 왜냐 우리나라 정세가 급한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을 가지려면 대행의 대행이 아니라 빠르게 좀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민주당과 일각에서는 아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가장 중요하다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생각 갖고 있습니까? 그 원래 한덕수 이제 권한 그 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뭐 이번 주에 나올 거라는 그런 예측이 또 많았습니다만 그렇죠. 예, 이번 주에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 평의가 진행 중이라는 그런 보도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측컨대는 네. 지금 뭐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이 사건에 대해서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의결 종족수가 이제 가장 문제죠. 근데 의결 종족수가 200명이냐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151명이냐 이 부분 가지고도 지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뭐 이견이 있다. 지금 이러한 추측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1단계가 일단 의결 종족수가 151이냐 이제 200인자를 따져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또 탄핵 만약에 뭐 200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뭐 탄핵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볼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부적법한 그런 탄핵 가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가지고 오는 그런 파장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151명과 지금 200명 사이에서의 저는 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좀 이견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결정이 늦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자, 이게 좀, 무효가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효가 된다면 현재 굉장히 3명 파장이 중에 크죠. 2명을 임명한 거 예. 역시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예,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도 부분까지 있기 고민한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린 것처럼 8대 0의 어떤 결과 나왔을 때 이제 가장 국민들로서도 승복할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견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산핵 사유는 없죠. 뭐 한덕수 총리가 어떤 무슨 이런 그 비상계엄 그 상황에 어떤 그런 뭐 같이 논의를 했다지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것은 총리로서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 이유로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 의결 종족수의 판단에 따라서는 가지고 후폭풍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대통령 탄핵 선고가 더 빨리
아니면은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심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도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지난 오히려 이제 감사원장과 또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선고가 먼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면을 보더라도 우선적으로 지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평의를 통해서 좀 더 의견을 좁히고 어떠한 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좀 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오히려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국민의힘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2월 19일에 이 사건은 이제 종결이 됐고 물론, 네. 대통령 사건은 이제 그로부터 6일 후인 이제 2월 25일에 종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 탄핵 선고부터 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뭐 복잡 미묘한 사건 뭐 상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예측이 듭니다. 네.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보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은 누가 보더라도 내용상, 절차상 하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뭐 모든 법률가들이 인정을 하는 거고 국민의힘조차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잘못됐냐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증거와 증인도 부르고 이런 건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헌법심판입니다. 형법심판이 아니거든요. 형량이라든지 뭐 가중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에 따라서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바라보는 것이 헌법재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과 전문가들도 모든 과정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된 정말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판결이 내리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헌법재판소에 좀 실망이랄까 안타까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심판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먼저 처리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다른 탄핵 심판을 처리하고 이런 걸 보면 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기각이 될 수 없는 탄핵 심판인 게요. 만일에 이게 기각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라이센스나 면허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 다른 윤석열 대통령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각이 되면은 거꾸로 말하면 이런 유의 비상계엄을 해도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많은 대통령들이 유혹을 느끼겠죠. 야당하고 협상이 잘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군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얼마든지 선포할 수 있겠죠. 그런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이 계속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국익과 국민의 엄청난 이익에 반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헌법재판소가 내릴 결정이 탄핵 인용밖에는 답이 없다고 봅니다. 기각 판정은 절대 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것을 용인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탄핵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정치적 고려를 하면서 오늘 이 4명에 대한 탄핵 기각도 뭐 그런 측면에서 내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단순한 사건인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많은 장고를 하는지 솔직히 조금 수긍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그리고 8일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제 이것이 이 평의 속도에 저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속 취소 결정문에서 사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절차의 적법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절차 명확성을 이제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이렇게 지난 그 주에 형사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이루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사실은 절차적인 그런 위법 부분에 있어서 지적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35조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제 헌법재판소를 얘기하는데요. 재판, 소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수사 중인 사건이 고스란히 헌법재판소가 요구를 했고 수사기관이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그런 기록송부 촉탁에 따른 증거 채택.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있었던 구속 취소 결정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절차적인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일단 한 번 더 숙의하는 과정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단심입니다. 뭐 형사재판은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만 단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도 실질적인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적법성이 굉장히 타당한 것이고 그러한 면에서 수사 기록의 송부 촉탁이랄지 아니면 증거의 채택 이런 데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무언가 그 절차적 적법성 여부를 좀 더 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것 때문에 저는 평의가 계속해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의 지금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이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인용할 것이 다 뭐 명확해진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한 총리 사건을 먼저 빨리 선고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조기 대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한 대응을 또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오히려 한 총리 선고를 먼저 하는 것이 더 우리 타당해 보이고 그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이 기각이나 각하다. 이러면 사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저는 상당히 그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아직 결정이 아직도 지금 수기 단계이고 이것이 좀 결정이 돼야 한 총리에 대한 그 선고 여부도 결정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도 대검찰청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 듣고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 다 풀고 처음부터 바르게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 원칙과 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검찰은 구속 취소된 뒤에 즉시 항고가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참으로 옹색한 변명입니다. 네, 지금 뭐 일단 검찰에서는 즉시 항고 안 하겠다라고 이제 의견을 밝히긴 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왜 대통령한테 특혜 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아까 기사를 보니까 명태균과 김영선도 구속 취소 청구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구속 취소가 이제 하나의 희화 대상으로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로 계산해서 구속이 된 많은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까지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구속 취소 결정이 물론 법원이라는 게 새로운 판례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사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거의 예외가 없는 구속 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결정을 해왔거든요. 그리고 큰 이견도 없었고 그리고 만일에 이견이 있었으면 그 조문에 대해서 위헌 심판 청구가 있었던지 위헌 심판을 받아봤겠죠. 그런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인정하는 그 조문인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그 재판에만 이것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한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법원은 그렇게 판단했다 손 치더라도 네. 검찰은 당연히 즉시 항고를 저는 했어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구형량에 대비해서 선고량이 떨어지면 100% 거의 항소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 불복 절차를 전혀 밟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결국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이구나라고 오해를 자초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네. 즉시 항고 또는 시간이 지나면 보통 항고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상급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다,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 듣겠습니다. 네,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검찰에서 고심 끝에 이제 즉시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결정 권한이 없는 법원 행정처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건 불필요한 간섭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사견이면 모르겠지만 어제 법원 행정처장으로서 법사위에서 한 발언은 저는 좀 그것은 과도한 좀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